선배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추웠어요? 어, 오늘도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이 더 추웠다고 말씀하시던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진짜 뭐지? 배추 쌈배추, 알배기 배추 그거 한 통에 3,000원이고 무도 작은 거 3,000원, 조금 큰 거 4,000원 그 다음에 알타리 무인가? 그거 묶음으로 이렇게 한 단? 그거 있었는데 17,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물가도 되게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비싸게 느껴지면 소비자도 어렵고 또 판매하시는 상인 측면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무 하나랑 배추 하나 사가지고 겉절이 담아서 뭐 엄마 집에 갖다 드리고 뭐 고구마 튀김도 해서 엄마 집에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엄마 안 계셔서 동생 줬지만 동생이랑 열띤 토론을 벌이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제가 되게 말귀를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걸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딱 요점을 빨리빨리 딱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사람은 얘기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말하는 요점이 아니라 계속 어떤 말꼬리를 물거나 설명한 부분을 계속 말을 해야 되면 언성이 잘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욱이 올라와가지고 또 답답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걸 참 답답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동생인데 좀 너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반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답답한 거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빠른 사람이 좀 얘기하기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무슨 말이면 그거 이렇게 탁 척하면 척 이렇게 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소통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잘 듣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이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잘 되는 사람이 좀 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느리더라도 진짜 경청하는 기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끝까지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저를 봤어요. 내가 답답할 때 욱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명하게 개선을 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진짜 나와 저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또 뭐 그동안의 성장 배경이나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그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곳들 이런 게 다르니까 또 우리가 그 전부터 쭉 쌓아왔던 어떤 그런 인연들에 관한 것들 또 그런 까르마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데는 수많은 조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현명함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식함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배우고 이런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 이거는 항상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부딪혀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명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자연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다른 상대방한테 투사가 되어서 펑펑 터지고 이런 일들이 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에너지가 없거나 누구랑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고 조용하게 있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만남들을 할 때 보면 긍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막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쏟아낼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뭐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통화를 한다던가 그 사람과 좀 나중에 만난다던가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나 그런 만나는 그런 날짜들을 좀 일정들을 조정하는 거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그 알배기 배추 그거랑 쌈싸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되게 아삭아삭해서. 근데 또 그게 차가운 성분이다 보니까 먹고 나니까 좀 추워지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업무가 좀 많으셨어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좀 순조롭게 그렇게 만남들이 잘 이루어지셨어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친절하거나 또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좀 품격 있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의견이 달라도 뭔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좀 따뜻하다라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본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날카롭게 보이더라도 좀 때때로는 처음에는 너무 날카로우면 저는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너무 까칠하거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까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까칠한 부분으로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읽은 적이 있어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짜 딱 지켜야 될 부분, 어떤 그런 도의적인 부분들을 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껍질을 까보면 좀 더 부드러운 그런 관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그렇게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게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편하고 그냥 봐도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당연히 상대방이 더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좀 도둑놈 심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불친절하게 하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기운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받으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뭔가라도 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또 사회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잖아요. 대부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가장 솔직한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뭐 무턱대고 욕하거나 그런 거는 못된 거지만 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욕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진짜 미친 짓을 하거나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욕하거든요. 근데 욕 먹을 만한 사람한테 욕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건 나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인격들을 격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런 헌법책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그런 뭐 검찰청이나 그렇게 검사분들이 일하시는 게 좀 너무 그 사실과 다른 판단들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냥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만 부각이 돼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헌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이라도 가서 조만간 헌법책을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같이 공부해봐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도 있으니까 조만간 헌법책을 사러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라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도 계속 세우고 공부하려고 하고 또 함께 그렇게 할게요. 함께 배우고 함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 또 이런 책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냥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한 권만 읽으면 또 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씩 이렇게 분산해서 물론 그 책 한 권 한 권을 다 마칠 때까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돌려서 읽으면 좀 덜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읽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대로 그냥 또 이런 부분의 책을 읽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또 진짜 마음을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 그렇게 계속 방향을 좀 확장시켜 가볼게요. 제가 느끼고 또 아니면 진짜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책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요소는요.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진짜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그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어떤 아름다운 표현들을 보면 내 마음에도 또 사랑이 차오르고 이렇게 내가 사랑이 차올라야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여러분 자체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당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칼럼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너무 그런 딱딱한 문체들로 돼 있어서 다시 봤어요. 그 부분에 정지시켜가지고 다시 보고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에는 그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사를 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오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성남시장을 맡고 계시니까 성남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는 논점 일탈이다. 이런 것들은 일탈된 논점은 다시 원점으로 가져와서 맞는 방향으로 다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범죄로 다뤄져야 될 문제인가? 그런 사안인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법리가 소설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보여진다, 비춰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추정 가능한 문구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게 범죄라고 단정 지어지는 것들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로 보여진다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판단들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범죄라고 다 지칭할 수 있다면 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그냥 소설 쓰는 거랑 뭐가 다르지? 법은 그래도 진짜 딱 정해진 그 법에 맞게 그 부분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법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어떤 뭐 소수의 정당이나 어떤 소수의 특권층인 그룹을 위해서 어떤 유력한 후보자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힘든 단계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뭐 이기적인 집단이 돼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고 뭐 노동자인 과정도 겪어보고 그랬을 때 서러움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함과 불합리함들, 눈물을 참고 지내야 됐던 그런 부당함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변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난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직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다녀야 됐어. 그리고 평생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하면서 배움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또 이 사람들의 권리나 권익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검찰청인가? 경찰청인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그냥 고급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수입들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안 자고 안 먹고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학비 대고 이러면서 모은 돈들을 어렵게 지금 물가도 엄청, 아까 제가 배춧값이랑 무값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생활 물가들을 댈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아끼고 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금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여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추워진 계절이면 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도 올랐고 그러면 이렇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됐을 때 다람쥐도 도토리를 많이 모아놓고 그런 겨울 내내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모아놔야 다람쥐의 마음이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겨울은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도 위축되는 그런 시기인데 마음으로까지 위축이 되면 너무 슬프고 서러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추운 날들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었던 소소한 행복은요, 그냥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갔던 핸드폰 가게 사장님들이 너무 선하세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구마 튀김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냥 제가 읽어보고 싶어서 샀던 시 저는 읽었으니까 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렇게 작은 거라도 누군가랑 나누고 이러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또 눈도 내리고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고구마 튀김 빨리 해서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갖다 줄 생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좋아할까? 이러면서 이 책도 좋아할까?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마음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줄 때 나눠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작은 부분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시고 호빵 하나라도 군고구마 하나라도 그렇게 잉어빵 하나라도 호떡 하나라도 오뎅 국물 한 컵이라도 그렇게 서로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사랑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 안에 스스로 사랑을 가득 품으시고 그런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춥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따뜻한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랑스러움들이 늘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각의 그런 고유한 빛을 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햇살이 이렇게 비쳤을 때 반짝거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 계시던지 어떤 장소에 있던지 항상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라고 말했을까? 물론 아니다. 하우스는 그러지 않았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우스는 다른 사람의 찬사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결과만을 원했다. 하우스는 윌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생각은 대통령 자신이 떠올린 생각이라고 계속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우스는 윌슨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윌슨에게 찬사를 퍼부었다. 당신이 내일이라도 만나게 될 사람이 우드로 윌슨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럴 때 하우스 대령의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자. 몇 년 전 뉴브런즈 윅에 살던 한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를 고객으로 만들었다. 당시 나는 낚시와 카누 타기를 하러 뉴브런즈 윅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관광청에 정보를 구했다. 그때 아마 내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었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캠프와 가이드들이 보낸 수없이 많은 편지와 소책자와 추천서 등에 파묻힐 지경이 되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한 캠프 소유주가 영리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캠프에 묵었던 몇몇 뉴욕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고 그들에게 전화를 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 리스트 중에는 내가 잘 알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했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캠프에 내가 도착할 날짜를 정보로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강과 바다가 수천 개도 넘는 산골짜기 시내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보다 아래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현자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뒤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7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라도 비난은 할 수 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현명하고 아량이 넓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 행동이 이해될 것이다. 아마 그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친절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M. 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가지고 있던 커다란 관심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관심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링컨과 루스벨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확고한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휴식을 취해왔다.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교 성직자들처럼 나도 공원의 참나무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생긴 화재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대단히 슬펐다. 흡연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었다. 미국 원주민처럼 행세하고 나무 아래서 소시지나 계란을 구워 먹으러 공원을 찾는 소년들이 문제였다. 때로는 불길이 거세져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 화재를 내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는 장소여서 그 경고를 본 소년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말을 탄 경찰이 공원을 순시했지만 별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화재가 일어났다. 한 번은 경관에게 달려가서 공원의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소방서에 빨리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자신 구역이 아니니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다. 나는 간절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러 갈 때마다 공유지 수호위원회 위원을 자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웠다. 나무 아래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불편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결과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불을 피웠으니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목소리에는 권위를 잔뜩 실어 불을 끄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게 만들겠다는 위협도 했다. 아이들의 관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다. 시무룩한 태도가 되고 속으로는 적개심을 가지며 내 말에 따랐다. 하지만 내가 언덕을 지난 걸 본 다음 불을 다시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몇 해가 지나며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약간의 요령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하는 대신 모닥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재밌니? 저녁으로 뭘 굽고 있는 거야? 나도 어릴 땐 불 피우기 좋아했어. 지금도 그렇단다. 하지만 여기 이 공원에서는 위험해. 너희들이 어떤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조심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단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이 불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도 불을 피울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갈 때 제대로 끄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른 잎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번지면 나무들마저 죽게 되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불을 피웠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도 감옥에 갈 수도 있지. 너희들이 어른 행세하며 재미있게 노는 걸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게 보기 좋아. 하지만 애들아, 지금 나뭇잎들을 당장 불에서 멀리 치워줄래? 그리고 가기 전에 흙을 많이 퍼서 불을 덮어 끄고 가도록 해. 그래 줄 거지? 다음에도 불을 피우며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저기 언덕을 넘으면 모래밭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선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 고맙다 친구들아. 재미있게 놀아. 이런 말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들이 협조하고 싶어 했다. 시무룩하지도 않고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체면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도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어떤 사람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거나 액체 세제를 사달라거나 적십자에 50달러를 기부하라고 요청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당신이 금방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친구를 얻고 더 적은 마찰과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 월레스 B 도넘은 말했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해야겠다. 워낙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써보겠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 책을 읽어서 단 한 가지, 즉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적개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8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먹색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려 둘렀다. 석유 난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전등을 모두 끈 뒤 두꺼비 집까지 내렸다. 캄캄해진 사무실의 유리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망설이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저녁 바람은 차가웠다.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인 눈 언저리의 살갗이 시렸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다. 종일 앉아서 하는 근무가 끝난 뒤 5정거장 거리의 집까지 서두르지 않고 걷는 시간을 그녀는 좋아했다. 걷는 동안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녀는 굳이 밀어내지 않았다. 그 사내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내 오른뺨을 때렸을까? 하지만 탁자에 교정지를 던질 때 볼펜을 내밀 때는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했는데 누군가를 공격할 땐 본능적으로 감정에 관계된 왼손이 움직이는 건가? 참을비를 하기 직전처럼 혀 뒤쪽이 썼다. 목젖과 식도와 위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구역질이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그 익숙한 감각이 언제나처럼 너를 떠올리게 했으므로 그녀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침을 삼켜도 속이 가라앉지 않아 코트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손은 보통의 남자들보다 작은 편이지 않았나? 무채색 반코트를 입은 남자들과 하얀 마스크를 쓴 여고생들, 시리게 종아리를 드러낸 퇴근길의 여자들 사이로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 채 걸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 특별히 크지도 두껍지도 않은 손이지 않았나? 목도리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뺨을 느끼며 그녀는 걸었다.
독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껌을 왼쪽으로만 씹으며 걸었다. 아무데로도 도망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날아올 그 손을 숨죽여 기다리던 자신을 기억하며 걸었다. 뺨셋. 그녀는 덕수궁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선다. 어제처럼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려두르고 있었다. 목도리 속에 감춘 뺨은 이제 붓기가 가라앉았다. 대신 정확히 손바닥 크기의 불구죽죽한 피멍이 반점처럼 새겨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시청 앞에 다다랐을 때 건장한 체격의 사복 경찰이 그녀를 멈춰 세운다. 가방 열어주십시오. 이런 순간엔 자신의 일부를 잠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여러 번 접어해진 자국을 따라 손쉽게 접히는 종이처럼 의식의 한 부분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수치 없이 그녀는 가방을 열어 보인다. 손수건과 아카시아 껌과 필통과 가제본, 튼 입술에 바르는 바셀린과 수첩과 지갑이 담겨 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검열과에서 왔는데요. 출판사 직원입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사복경찰의 눈을 마주본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낸다. 생리대가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를 그가 뒤적이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본다. 이틀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4년 전 진눈깨비가 내리던 4월 재수 끝에 들어간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 학생 식당에서 그녀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큰 소리로 유리문이 열리며 학생들이 뛰어들어왔다. 고함소리와 함께 사복 형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식당 곳곳에서 흩어지는 학생들을 쫓아가 곤봉을 휘두르는 사내들의 모습을 그녀는 숟가락을 쥔 채 멍하게 지켜보았다. 한 형사가 특별히 흥분해 있었다. 기둥 옆에 혼자 앉아 카레라이스를 먹던 통통한 남자의 앞에 멈추더니 맞은편에 놓여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남자의 이마에서 터진 피가 얼굴을 덮었다.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무심코 허리를 수그렸다가 바닥에 떨어진 유인물을 주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그 순간 억센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유인물을 뺏고 그녀를 의자에서 끌어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 아래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들의 거스러미를 뜯어낸다. 실내가 따뜻하지만 목도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문신 같은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담당자가 출판사의 이름을 호명해 그녀는 창구로 다가선다. 어제 박양이 가져온 가제본을 제출한 뒤 2주 전에 제출해 심사가 끝난 가제본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살인자의 사진 액자 아래 반투명한 간 유리가 끼워진 문이 있다. 그 문 안쪽에서 검열관들이 일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군복을 입은 중년의 검열관들이 책상 가득 책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그녀는 상상한다. 담당자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3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자리로 돌아온다. 여기 사인하십시오. 담당자가 장부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주저한다. 방금 그가 창고에 내려놓은 가제본의 모습이 한눈에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인하십시오. 장부에 서명한 뒤 그녀는 가제본을 받아든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집도를 끝냈고 그 결과물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창구를 등지고 그녀는 서너 걸음 걸어간다. 의자들 사이에 엉거주춤 선 채 가제본을 넘긴다. 한 달 동안 그녀가 타이핑과 원문 대조와 3교를 마쳐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제 인쇄 절차만 남아있는 책이다. 그녀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페이지들이 불탔다는 것이다. 불에 타서 검은 쇳덩어리가 되었다. 검열과에 가제본을 제출한 뒤 정해진 기일에 찾아오는 것은 그녀가 입사한 뒤 매달 반복해온 일이었다. 서너 군데, 많게는 연암은 군데,
먹선으로 지워진 부분들을 확인하고 기운이 빠져서 회사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거친 가제본을 인쇄소에 넘기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가제본의 도입 후 10페이지 정도는 절반 이상의 문장들에 먹줄이 그어져 있다. 그 다음 30페이지 가량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에 먹줄이 그어져 있다. 그렇게 50페이지를 넘어가자 선을 긋는 것이 수고스러웠는지 잉크에 담근 롤러로 페이지 전체를 검게 지워놓았다. 낱장들은 흠뻑 적신 잉크 때문에 가제본은 삼각 기둥과 흡사한 형상으로 부풀어 있다. 곧 부스러질 검은 숯 같은 그것을 그녀는 가방에 넣었다. 숯이 아니라 쇠를 넣은 것 같이 가방이 무겁다. 어떻게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복도를 통과해 사법 경찰이 서 있는 정문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 이 휴곡집은 이제 출판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헛수고를 한 것이다. 앞쪽 10페이지에 드문드문 살아남은 문장들을 그녀는 머릿속으로 더듬는다. 당신들을 이룬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거칠게 꿰매어진 문장들, 문단째로 검게 드리워진 자리들, 우연히 형상을 드러낸 단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당신을, 나는, 그것은, 아마도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당신은 어째서 바라봅니다. 당신의 눈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그것은 또렷이 지금 좀 더 희미하게 왜 당신은 기억했습니까? 수취된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숨을 몰아쉰다. 어떻게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칼에 찬 장수 검은 동상을 등지고 멈추지 않고 그녀는 걷는다.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리고는 숨을 쉴 수 없어. 시큰거리는 붉은 광대뼈를 드러낸 채 걷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예인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안연이 인에 대해 물어보자 공자가 말했다.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해 예로 돌아가며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만 남에게 달린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안연이 말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연 제1장. 안연 문인 자왈 극기 복례 위인 일일 극기 복례 천하 귀인원 위인 유기 이유 인호제 안연왈 청문 기목 자왈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원 비례 물동 안연왈 회수 불민 청사 사어이. 안연은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로 그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다. 안회는 공자보다 30살 아래였지만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안회가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묻고 있다. 이는 논어에서 100여 차례 이상 언급될 정도로 공자 사상의 핵심이자 뿌리라 할 수 있다. 안연은 제22장을 보면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는 곧 남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다. 또한 기는 사욕을 말한다. 그래서 극기란 자신의 욕망, 욕구, 사욕을 의지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각자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를 지킨다면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성이나 법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배우고 법이 존재해도 사회에는 여전히 다툼과 범죄가 존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극기 복례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회가 극기 복례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행동 기준을 예에 맞추고 예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다. 예는 우리 각자가 서로 함께 순조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범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에 나의 편의, 욕구, 욕망대로 행동하기에 앞서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삶에서 이는 실현을 위해 예를 실천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덕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는 마음이고 그 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덕을 베풀고 예를 지키는 것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만 공자의 말처럼 그것은 사람들 간의 평화와 화합을 가져올 수 있다. 톨스토이는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이는 실현을 믿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각박한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모든 존재는 각각의 쓰임새가 있다. 개강자가 물었다. 중유는 정사를 맡을만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를 맡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다시 물었다. 사는 정사를 맡을만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또 물었다. 군은 정사를 맡을만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은 재주가 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옹야 제6장 개강 자문 중유 가사 종정야여 자왈 유야 과 어종 정호 하유 왈 사야 가사 이거는 그냥 안 읽어야겠다. 개장자는 노나라의 대부로 주유하고 있던 공자를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게 했지만 끝내 등용하지는 않았다. 개강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정사를 맡길 만한 인재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있다. 중유는 자로의 이름으로 자로는 과감하고 용감한 성격이었다. 사는 자공의 이름으로 그는 언변과 이제에 뛰어났다. 군은 자유의 이름으로 공자보다 29살이 적은 제자로 정치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는 결단력이 있고 자공은 사리에 밝고 자유는 재주가 많기에 각각 정사를 맡을 만하다고 대답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으니 그 장점을 취해서 쓰면 된다는 의미다. 정치는 인간사의 여러 가지 방면을 조화롭게 잘 운용하는 것이므로 과감하게 결정을 잘 내리는 과단성이 있는 인재도 필요하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드는 인재도 필요하고 실무에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리더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서로 다른 강점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가의 관직 인사를 보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임명되기보다 학연, 파벌, 인맥 등의 배경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요직의 인사가 자주 바뀌면 국가의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게 된다.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을 선호하는 직업과 일자리가 매우 편향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직업군이 협소하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좌절감과 패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의 쓰임새를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안다라고 말했다. 남들이 모두 원하는 직업과 일자리를 찾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과 직업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워졌는데요. 건강 잘 챙기세요.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눈길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다니시고 신발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으세요. 그리고 목 보호하려면 목도리도 하시고 또 모자도 쓰면 머리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 뒷부분이 차가우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머리 말리시고 다니고 머리 젖어 있는 상태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체력을 올리시고 그런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감기에 걸리거나 또 독감에 걸리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이 추워졌으니까 그 핸드크림도 꼭 바르시고 립밤도 바르시고 그리고 장갑도 꼭 끼셔서 손도 보호하고 이렇게 또 수면 양말도 신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따뜻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스럽게 말하고 먼저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나는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그런 개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진짜 사소하게 작은 음료수나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또 사탕, 아까도 말했듯이 겨울철 맛있는 먹거리 간식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사랑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들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는 경청을 잘하는가 그리고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을 저울질하거나 잣대로 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도 나가보면 엉망진창의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축제까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나누고 싶은 건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향기들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적 재산권이 되고 여러분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면모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누구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늘 갈고 닦고 늘 성장하고 그리고 늘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진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도 다 적어서 확언해서 그렇게 늘 기억하고 외우시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끝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에 미리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늘 미리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늘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로도 딱 그런 것들을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들도 계속 이미지로 생각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처럼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곁에 그런 꿈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들을 기원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들이 상생의 인연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먼저 그런 누군가에게 상생의 인연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행동 역시 조심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품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할까? 어떤 어휘력들을 쓰고 어떤 표현들을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늘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참 무식하게 말한다. 저런 사람이랑 옆에 있고 싶지도 않다. 곁에 다가가고 싶지도 않다. 진짜 바보 같고 무식하다.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웃음도 많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 좀 품격이 높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인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고 좀 두뇌 활동도 활발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 전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본위로 제 위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고 개성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품격이 있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그래요. 저는 냉소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갖거나 솔직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결이 맞고 좀 약간 엉뚱하고 사차원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장난스럽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유머로 다가갈 수 있고 어떤 분위기도 그렇게 재치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재치가 있는 사람이 보면 머리가 좋더라고요. 두뇌전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건 늘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를 자꾸 파고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창의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의식보다 3만 배가 더 강력하다고 하니까 개발되지 않는 잠재력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서 언젠가 그렇게 두각을 꼭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참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눈이 많이 쌓여서 눈 치우시느라고 또 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다고 그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포근한 이불 덮고 그렇게 주무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주무시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 소망하는 것들 이렇게 확언으로 써보거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써보거나 계속 되뇌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모두 다 이루세요. 그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